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 표면처리 명장이 된 그 우지은 명장님을 찾아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예. 글쎄, 뒤에 지금 뭐 보면은 이제 또 프로필이 나와 있는 분 16년에 이제 18년에 기술사고 기능장은 몇 년에 되셨죠? 2012년도에 됐습니다. 그 이후에서 보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최고봉으로 해서 아마 국내에서는 트리플 크라운 기능장 기술사 명장은 처음인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 방청 분야에서도 처음 아닌가요? 아현도금 쪽에서는. 이제 자동차 쪽 방청도금이나 전자 쪽 방청도금 쪽에서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뭐 다시금 축하드리고, 그 아마 표면처리 명장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아마 그 노하우를 좀 여쭤보고 싶어서 오늘 찾아뵙습니다. 먼저 어떤 동기로 이렇게 하셨는지. 지금 보면은 12년의 기능장, 18년의 기술사니까 나름대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서 준비하신 것 같은데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네요. 네, 전공은 환경공학을 했었지만 막상 저 표면 처리 쪽은 이제 학부 과정에 있는 전공 분야도 없고 다 재료 쪽이나 신소재 쪽에서 오게 되는데, 사실 표면 처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우리 1차 업체나 우리 완성차 업체나 이쪽에서 어필할 수 있는 자격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어떤 설득 면에서도 부족하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외부적인 자격증이 없을까 알아보던 중에 표면 처리 기능장이 있다고 해서 2012년도에 그때는 순수하게 이제 그 자격증 하나 취득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취득을 하고 나서 기능장회 활동을 가다 보니 거기서는 명장님도 계시고 수준형 기술인도 계시고 한국기능인도 계시고 여러 가지 분야의 다양한 분야를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지내다 보니 어떻게 명장을 꿈꾼 건 아니지만 명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을 때까지는 기능장의 활동이 컸던 것 같습니다. 천천히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뭐 천천히 준비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닌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능장도 한 번에 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기술사도 한 번에 되시고 명장도 한 번에 된 거 아닌가요? 네, 그리고 운 좋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도 운으로 될 것 같지는 않고 세 번이 연속 그러니까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네, 2016년도에 우수숙련 기술인하고 숙련기술 전수자가 됐는데, 그때 최근에 2, 3년 전에 명장 필수 조건이 이제 우수숙련 기술인이 필수 조건으로 바뀌게 되면서 제도가 그 우수숙련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먼저 명장을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 아닌가 생각을 해서 한 5년 정도를 파일을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서류를 차근차근 준비했었습니다. 그 최근에 도전을 하게 된 게 이제 운 좋게 한 번에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서류라는 거는 그렇게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논문이라든지 특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준비를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조업을 하면서, 그리고 특허 같은 경우는 또 몇 번 나온 것들이 실제로 보면은 적용되고 있는 거 보면 참 대단한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그 다음에 공부를 하다 보면은 뭐 물론 시험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격을 하는데 뭐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셨던 거로 아는데 맞죠? 네, 남들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하지만 봉사 시간은 조금 했습니다. 아, 조금 했어요? 네.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특허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업무 중에 나왔겠지만은 예. 지금 대표적인 특허가 뭐가 있을까요, 뭐? 예, 최근에 유해 물질을 발생을 저감시키는 멤브레인 아노드라고 불용성 양극을 개발한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계적인 기술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는 건데 이걸 우리가 유럽에서 독자적으로 자체적으로 개발했다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준비 과정은 5년 정도 했었습니다. 멤브레인 에너드는 아마 듣는 분들은 생소할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이제 독일이나 그 다음에 뭐 프랑스에서나 봤을 때 보면은 좋긴 좋은데 사실은 그 고가의 장비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업체에서는 그걸 알고서 쓰려고 해도 사실은 이 비용적인 문제가 많은데 그걸 갖다가 해결했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고요. 지금 쓰신 지는 한 어느 정도 되셨을까요? 지금 2년 정도 쓰고 있습니다. 2년 정도 별 탈 없이. 네, 아주 좋습니다. 지금 보면은 환경 물질
환경을 위해서 뭐 유해물질 저감이라고 또 얘기하셨지만 실제로 가장 큰 목적은 전류 효율을 유지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불순물이 없어지는 거여서 효율을 유지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아인니켈 같은 경우엔 보통 쓰면 한 40% 정도 나오지 않나요? 네, 초기에 60-70%에서 한 네. 달만 지나면 바로 40%대로 떨어집니다. 근데 지금은 계속 70%로 유지한다 그러면은 네, 네. 그다음 요즘 추세로 보면은 환경보다는 사실은 또 요즘 화두는 또 뭐 탄소 중립안이에요. 그다음에 네. 전력을 갖다가 덜 소모하고 같은 시간에 많은 제품을 빼놓는다면 생산성도 그렇고 아무튼 참 대단한 기술을 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저술 같은 경우도 뭐 논문도 많이 쓰셨죠? 네, 저희가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서 해서 또 하다 보면 또 어려움이 있을 땐 또 주위에 많은 도움들을 받았을 것 같고 그러는데 자 그러면 이제 뭐 명장이 됐고 사실 명장이 끝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 기능장 됐고 기술사 됐고 그다음에 명장 됐는데 다음에 목표랄까 꿈은 어떤 걸 갖고 있어요? 네, 남들 이제 명장이 되고 나서 명장이 된 소감은 어떠냐, 명장이 되고 나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이며 사회에 어떻게 이바지할 것이냐 그러는데 사실 명장이라는 타이틀이 주어졌을 때 책임감이 더 크다고 느껴지고요. 저희 동종 선배님들이 하셨던 일이나 지금도 이렇게 전술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가급적 더 많은 이 분야에 종사하시는 특히 중소기업의 근로자들 그분들을 위해서 교육과 애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뭐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요즘은 또 뭐 사업을 하고 계시나요? 그 뿌리기술사관학교인가요? 네, 지자체 안산시에서 지원하는 뿌리기술사관학교 있습니다. 해보시면 어떤 애로가 가장 많나요? 네. 기업체를 방문해서 실질적인 애로점을 듣고서 그거를 이제 전문가들이 해결해 준다고 하는 모토하에 생긴 사업인데 정말 많은 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들이 많구나. 그리고 찾아갔을 때 그 애로점을 청취를 하다 보면 이렇게까지 주변의 소식을 못 듣고 작업이라든지 일을 임하고 있나. 조금만 더 밝히면은 알아낼 수 있는 정보들이 많은데 너무 갇혀 있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관학교를 만든 거고요. 다양한 기술이 동시에 좀 제대로 파급 효과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폐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뭐 옛날 뭐 고려 청자도 있지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을 갖다가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 거지 오픈된다는 마인드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신선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가지고 뭐 후학들한테 가장 요것만은 했으면 좋겠다는 것 표면체를 하는 이상은 이게 모자르다. 요걸 좀 더 보강하면은 더 발전할 수 있겠다. 지금 한다면 뭘 들 수 있을까요? 저도 중소기업에 입사한 사원으로 입사를 해서 지금까지 왔지만 모든 표면 처리에 종사하시는 생산, 연구, 품질 그분들이 반드시 표면 처리를 시작했으면 그거에 대한 자격증을 위한 공부라든지 실무를 위한 공부가 되더라도 어느 한 가지라도 제대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개발을 꾸준히 이룬다면 자기가 그 분야에서 놓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기회비용을 다시 한번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기왕 표현치에 임한다면 끝까지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는가. 그래야 우리 업계가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바쁜데 뭐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하고 아마 후학들에게 많은 동기부여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바쁜 시간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